alone. 여긴 국민 라디오. Good morning, everyone. Welcome back to News English. Thanks for tuning into our program. 하루의 선물처럼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싶은 진행자 곽유정, 변현주, 6월 27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Yesterday is history. 어제는 역사다. 이미 지나간 날이라는 거고요. Tomorrow is a mystery. 내일은 미스터리다. 수수께끼처럼 그 무엇도 알 수 없다는 거죠. But today is a gift. 하지만 오늘은 선물이다. That's why it is called the present. 그래서 오늘을 선물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Present, 이 단어에는 현재라는 뜻도 있고 선물이라는 뜻도 있죠.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the present, 선물입니다.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냠냠냠냠. 잘 먹었다. 와, 여기 진짜 맛있다. 그치? 내가 지금까지 가본 식당들 중에 최고인 것 같아. You can say that again. 뭐? 그 말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다고? 맞습니다. You can say that again. 당신은 그 말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또 해도 된다. 이런 뜻이죠. 그 말을 또 해도 된다? 어떤 상황에서 쓰는 말인가요? 너의 말이 맞아. 진짜 공감해. 정말 그래. 이처럼 I totally agree with you. 상대방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할 때 You can say that again. You can say that again 이라고 합니다. 아, 나도 동의를 하는 말이니까 다시 한번 그 말을 해도 된다. 이런 의미네요. 그렇습니다. 그거 맞아. That's right. 물론 이렇게도 말해볼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의견에 공감을 할 때 맞장구 치며 하는 말로 You can say that again 이 표현과 You said it S-A-I-D said를 써서 You said it 이 두 표현을 일상 회화에서 정말 많이 사용한답니다. You said it. 너가 그걸 말했잖아. 아, 이것도 공감의 의미가 들어있군요. 네, 그럼 연습 한번 해볼까요? 와, 정말 오늘 날씨 좋다. You can say that again. 휴, 오늘 하루 종일 일했네. 정말 피곤해. You can say that again. 유정씨, 저 정말 예쁘지 않아요? 이럴 때는 You can say that again이 아니고 Wake up and smell the coffee. 정신 차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You can say that again. 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와, 요즘 뉴스 잉글리시 방송 진짜 재밌고 유익하던데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You can say that again 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By this time, my patience was exhausted because I was in a hurry to start taking my engine apart. So I tossed off this drawing, and I threw out an explanation with it. This is only his box. The ship you asked for is inside.
I was very surprised to see a light break over the face of my young judge. That is exactly the way I wanted it. Do you think that this ship will have to have a great deal of grass? Why? Because where I live, everything is very small. 이쯤 되자 내 인내심도 바닥이 났다. 왜냐하면 나는 내 비행기 엔진을 분해하기 시작하려고 서두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 그림을 단숨에 그려버렸고 그 그림과 함께 설명을 내뱉었다. 이것은 유일한 그 양의 상자지. 내가 부탁했던 그 양은 이 안에 있어. 나는 나의 어린 평론가의 얼굴이 밝게 변한 것을 보고서 매우 놀랐다.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방식이라고요. 아저씨는 이 양이 많은 양의 풀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왜? 왜냐하면 내가 사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아주 작아서요. 오늘은 과연 비행기 조종사가 어린 왕자의 마음에 드는 양 그림을 그렸을까요? By this time, 이때에 이르자, 이쯤 되자, 이렇게 되자, 이런 의미들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my patience was exhausted. 내 인내심도 바닥이 났다. exhausted. 이 단어는 바닥이 난, 다 써버린, 고갈된 이런 뜻이죠. 네, 저는 지난 시간부터 이미 인내심의 한계가 왔거든요. 그쵸? 네. 근데 어쩌면 어린 왕자가 이런 식으로 저희를 길들이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기다림의 가치를 알라고. 아, 또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네. 우리 유정 씨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네. 기대감이 생기네요. 그렇다면 참으로 다행이고요. 네. 이 비행기 조종사가 exhausted, 찐이 다 빠진 데는 단순히 어린 왕자가 계속해서 양 그림을 거절한 데에만 있지 않는데요. Because 왜냐하면 I was in a hurry. 나는 서두르고 있었다. In a hurry 하면 허리 안에 이런 뜻이 아니고 유정 씨 뭐예요? 이건 좀 아니었나요? 네. 많이 아니었어요? 많이요. 그런데 사실 네. 어제 뉴스에서 배운 단어를 복습하려고 제가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말이죠? 혹시 이 단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J-E-E-R, jeer 이 단어. 지금 제가 한 반응 이 야유를 이끌어내시려고 일부러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 유정 씨 생각지도 못했는데. 네. 확실히 복습되네요. 그런가요? 네. 하지만 저한테 jeers 많이 하지 마시고. 네, jeers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나왔던 표현에서 네. draw jeers from 누구로부터 야유를 불러일으키다 라는 표현 뉴스에서 나왔었는데 그런데 이때 jeer, J-E-E-R 이 단어가 명사로 쓰일 때는 주로 뒤에 s를 붙여서 복수 형태로 많이 쓰인다는 것 jeers라고 많이 쓰인다는 것까지 추가로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n a hurry는 서둘러서, 급히 이러한 뜻의 표현인데요. 시간이 충분치 않아 바빠서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종사가 무얼 그렇게 서두르고 있었던 걸까요? To start taking my engine apart. 내 비행기 엔진을 분해하기 시작하는 것을 A-P-A-R-T, apart 하면은 따로 떨어져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take something apart 이 표현은 무언가를 분해하다, 풀어헤치다 이런 의미인데요. 특히 여기 본문에서처럼 기계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장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수리를 위해서 분해할 때 우리가 take something apart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첫 문장 다시 볼게요. By this time my patience was exhausted because I was in a hurry to start taking my engine apart. 이쯤 되자 내 인내심도 바닥이 났다. 왜냐하면 나는 서두르고 있었다. 내 비행기 엔진을 분해하기 시작하려고.
다음 문장을 보니까 So I tossed off this drawing. 그래서 나는 이 그림을 단숨에 그려버렸다. toss off, toss something off 하면은 to do something quickly, 무엇을 단숨에 만들어내다. 혹은 to do something easily, 손쉽게 뚝딱 해치우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떠한 노력이나 공을 들이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빨리빨리 해버리는 걸 말합니다. 네, 그림을 toss off 할 수밖에 없었던 비행기 조종사의 마음 10분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고서는 and I threw out an explanation with it. 그리고 나는 그것과 함께, 즉 그림과 함께 설명을 내뱉었다. 이번에는 throw out, throw out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throw something out 이 표현은 뭔가를 말을 하고 언급을 하긴 하는데 without thinking carefully 신중하고 깊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툭툭 내뱉는 말들 있잖아요. 그럴 때 throw something out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단어 그대로 어떤 말들을 throw 툭 하고 던져버리는 거죠. out, 밖으로요. 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린 왕자한테 그림을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인내심이 바닥이 났으니까 네. 대충 그냥 툭, 별 생각 없이 툭 설명을 throw out 한 조종사의 마음을 심히 공감합니다. 그렇죠. 네. 조종사의 심정이 정말 어떠했을지 짐작이 가시죠? 네. 그럼 어떤 설명을 without thinking carefully 그렇게 주의 깊게 생각도 하지 않고 내뱉은 걸까요? This is only his box. 이것은 유일한 그 양의 상자지. The ship you asked for 내가 부탁했던 그 양은 is inside. 이 안에 있어. The ship you asked for. 명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의 구조죠. 주어가 동사 하는 명사. 그런데 여기서 ask for 이 표현은 요구하다, 부탁하다 이러한 뜻이니까 the ship you asked for 하면은 너가 부탁했던 그 양이 된답니다. 아, 후딱 그림을 그렸던 비행기 조종사. 알고 보니 양을 그려준 게 아니라 상자 하나를 그려준 거였군요. 네, 그러면서 그 상자 안에 상자만 그려줬으면서 네. 그 안에 양이 들어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번에 비행기 조종사가 또 놀랍니다. I was very surprised. 나는 매우 놀랐다. surprise. 서프라이즈. 네, 놀라게 하다. 그래서 그 놀라게 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놀랐다라고 할 때는 수동태로 be surprised 라고 말을 하는데요. 저번에 배웠던 놀라게 만드는 삼총사 단어와 함께 surprise까지 사총사 단어를 머릿속으로 한 번씩 떠올려 보시고요. 네, 그러면 우리의 비행기 조종사 왜 놀란 건가요? 네, to see a light break over the face of my young judge. 나의 어린 평론가의 얼굴이 밝게 변한 것을 보고서 어머, 드디어 어린 왕자가 마음에 들어한 걸까요? 그런 걸까요? 네. 정말 궁금하지만 조금만 참았다가 단어 하나만 함께 살펴보고 네. 다음 부분을 읽어볼 텐데요. My young judge에서 J-U-D-G-E, judge는 재판관, 판사라는 단어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평론가, 감정가 이런 의미로도 쓰인답니다. 여기서 어린 왕자는 비행기 조종사가 그림을 그릴 때마다 이건 이래서 어쨌느니 저건 저래서 어쨌느니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조종사가 어린 왕자를 My Young Judge라고 부르고 있네요. I was very surprised to see a light break over the face of my young judge. 나는 매우 놀랐다. 나의 어린 평론가의 얼굴이 밝게 변한 것을 보고서. That is exactly the way I wanted it.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방식이라고요. Do you think that 아저씨는 생각하세요? this ship will have to have 이 양이 먹어야 하는지요. 여기서 동사 will have to have가 나와 있죠. 앞에 나온 have는 have to의 have, 뭐뭐 해야 한다, have to로 쓰인 것이고요. 그 뒤에 나온 have는 먹다,
eat, eat의 의미로 사용되어서 have to have는 먹어야 한다라는 표현이 되었네요. 양이 무얼 먹어야 한다는 걸까요? A great deal of grass. 많은 양의 풀을요. Do you think that this sheep will have to have a great deal of grass? 아저씨는 생각하세요? 이 양이 많은 양의 풀을 먹어야 한다고요. Why? 왜? Because where I live, 왜냐하면 내가 사는 곳에서는 everything is very small. 모든 것이 아주 작아서요. 네, 부디 어린 왕자의 목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불편하게 들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네, 비행기 조종사도요. 네. 네. 모자같이 생긴 보아뱀의 겉모습만 보고서도 그 안에 들어있는 코끼리를 볼 줄 알았던 어린 왕자이기에 비행기 조종사가 단숨에 그려준 상자 그림을 보고서도 그 안에 들어있는 양을 보며 드디어 마음에 들어하며 좋아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이 상상력이 부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린 왕자는 비행기 조종사에게 왜 그러한 질문을 한 걸까요? 영어로 만나는 어린 왕자,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오늘 영어로 만나는 뉴스 코너에서는요. 고등학교 화학교사인 램지 무살람의 테드 강연, Three rules to spark learning. 학구열을 불타오르게 하는 3가지 규칙에 대해 들어보실 텐데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은 램지 무살람이 큰 수술을 했을 당시 담당 의사가 보여준 자신감 덕분에 마음이 편안해졌고 그러한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램지 무살람은 이를 활용해 3가지 규칙을 만들었는데요. 첫째는 호기심이 가장 먼저다. 둘째는 문제로 가득한 상황을 받아들여라. 셋째는 심사숙고를 연습하라 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램지 무살람의 강연 뒷부분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So these are my daughters. On the right you have little Emma Lou, Southern family, and on the left Riley. Now Riley's going to be a big girl in a couple weeks here. She's going to be 4 years old. And anyone who knows a 4-year-old knows that they love to ask why. Yeah, why? I could teach this kid anything because she is curious about everything. We all were at that age. But the challenge is really for Riley's future teachers, the ones she has yet to meet. How will they grow this curiosity? You see, I would argue that Riley is a metaphor for all kids. And I think dropping out of school comes in many different forms. To the senior who's checked out before the year's even begun, or that empty desk in the back of an urban middle school's classroom. But if we as educators leave behind this simple role as disseminators of content and embrace a new paradigm as cultivators of curiosity and inquiry, we just might bring a little bit more meaning to their school day and spark their imagination. Thank you very much. So, these are my daughters. 자, 이 아이들은 저의 딸들입니다. On the right, we have little Emma Lou, Southern family.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에멀루입니다. 저흰 남부에 사는 가족이죠. And on the left, Riley. 그리고 왼쪽에 있는 아이는 라일리입니다. Now, Riley's gonna be a big girl in a couple weeks here. 이제 라일리는 몇 주 후에 더 성장한 소녀가 될 것입니다. She's gonna be 4 years old. 그녀는 4살이 되죠. And anyone who knows a 4-year-old 그리고 4살짜리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knows that they love to ask, why?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물어보는 것을 너무나 좋아한다는 것을. 왜? 라고. Yeah, why? 그래요. 왜? I could teach this kid anything. 저는 이 아이에게 어떤 것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Because she is curious about everything. 왜냐하면 그녀는 모든 것에 대해 궁금해하기 때문이죠. We all were at that age. 우리 모두는 그 나이일 때가 있었습니다. But the challenge is really for Riley's future teachers. 그러나 사실 진정한 도전은 라일리의 미래 선생님들에게 있습니다. The ones she has yet to meet. 그녀가 아직 만나지 않은 선생님들에게 How will they grow this curiosity?
그 선생님들은 이 호기심을 어떻게 성장시킬까요? You see, I would argue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주장합니다. that Riley is a metaphor for all kids. 라일리가 모든 아이들을 상징한다고. And I think dropping out of school comes in many different forms. 그리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를 떠나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형태들로 나타난다고. Dropping out of school. 여기에서 drop out of something 하면 그 뭐뭐에서 중도 하차하다, 탈락이나 탈퇴를 하다라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drop out of school 하면 학교를 중퇴하다, 도중에 학교를 그만두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어떤 과정에서 낙오한다는 말을 할 때도 이 drop out of something 표현을 사용해서 이 something 자리에 과정이라는 단어 course, C-O-U-R-S-E course를 붙여주어 drop out of a course, drop out of a course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dropping out of school, 학교를 중간에 그만두는 것이 comes in many different forms, 많은 여러 가지 다른 형태들로 나타난다고 강연자는 말하고 있는데요. To the senior who's checked out before the year's even begun. 고학년생들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기도 전에 나가버리는 checked out. 우리가 흔히 체크아웃 한다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체크아웃. 이 표현은 꼭 호텔에서뿐만이 아니라 where you have been staying. 여러분들이 머무르고 계셨던 장소. 그러한 곳에서 leave. 떠날 때 check out.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고학년들이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기 전에 학교를 check out 한다고 표현을 사용한 거고요. 또 이러한 고학년들 말고도 어떤 형태의 dropping out of school 사례를 볼 수 있을까요? Or that empty desk. 아니면 비어있는 책상들. In the back of an urban middle school's classroom. 도시에 있는 중학교 교실 뒤쪽에. But if we as educators leave behind the simple role as disseminators of content, 하지만 만약에 교육자들로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 전달자들로서의 단순한 역할을 뒤로 하고 disseminator, D-I-S-S-E-M-I-N-A-T-O-R, disseminator. 이 단어는 씨를 뿌리는 사람, 전파하는 사람, 전달하는 사람, 유포하는 사람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동사 형태 D-I-S-S-E-M-I-N-A-T-E, disseminate, disseminate. 이 단어는 씨를 뿌리다. 아니면은 정보나 지식 같은 것들을 퍼뜨리다, 전파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단어 disseminator이 쓰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다음 부분 보시겠습니다. And embrace a new paradigm.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용한다면 embrace, 껴안다,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저번에도 같이 살펴본 단어이고요. As cultivators of curiosity and inquiry. 호기심과 탐구심의 경작자로서 방금 그 부분 단어들을 살펴볼 텐데요. cultivator, 이 단어는 cultivate를 하는 사람, 즉 경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경작자인 거죠. 앞서 나왔던 씨 뿌리는 사람, disseminator, 이 단어와도 잘 어울리는 비유적인 표현이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뒤쪽에 나온 inquiry, 이 단어는 inquiry라고도 발음을 할 수 있는데요. 연구나 탐구, 뭔가를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 조사하고 질문하는 그 과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 단어는 연구나 탐구라는 뜻 이외에도 조사라는 뜻도 있고 질문이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된답니다. 여기서는 앞서 나온 단어 curiosity와 함께 호기심과 탐구심으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만약에 주어가 동사한다면에 해당하는 if에 연결된 절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We just might bring a little bit more meaning. 우리는 조금 더 의미를 가져올 것입니다. To their school day. 그들의 학교 생활에. And spark their imagination. 그리고 그들의 상상력을 촉발할 수도 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어로 만나는 뉴스였습니다.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but today is a gift.
That's right, it is called a present. 이 말은 쿵푸 팬더 애니메이션에 등장했던 말인데요. 끝으로 쿵푸 팬더 OST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 뉴스 잉글리시 페이스북 페이지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애청자 여러분들 모두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